이전에 음량을 바탕으로 한 12운성의 해석을 잘 들었습니다. 명리정종식의 12운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리정종. 제가 제가 명리학을 그래도 처음에 이제 잡은 지가 30년이 훨씬 지났죠. 30년, 훨씬까지는 아니고 한 17살 정도 됐으니까 한 33년? 사실은 명리정종이라 이런 책은 언제 다 읽었냐면 처음에 시작하고 1년 안에 거의 다 읽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명리정종 이러면 이게 뭐더라 이렇게 막 고민이 됩니다. 명리정종. 그런데 아마도 12문성 해석을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걸 것 같아요. 제가 화토 동법을 말씀드렸고, 화토 동법이라는 거는 아마 얘가 연애자평? 연애자평이 아마 화토 동법이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비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토 동법 요걸 보시고 아마 화하고 토가 아니고 수하고 토를 같이 보는 수토동법이 또 있어요. 아마 이게 명리정종 같아요. 명리정종 같은데, 실제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연애자평이 먼저 나왔고, 아마 명리정종이 뒤에 나왔을 거고, 그래서 명리정종에서 연애자평이나 그 전에 수토동법 이런 것도 까고, 그 다음에 아마 격국을 까고, 아마 이쪽에서 조후를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용신론에서 올리고 그런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거는 사실은 학문의 형성 과정이었죠. 학문의 형성 과정에서 거기도 학파도 있었을 거고, 해석 방법도 다양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때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주로 년이나 월을 중심으로 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많이, 그렇게 봄에 의해서 고정돼 있다가, 이제 사람 수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간이 중요해지면서, 그렇죠. 자평명리학이라는 건 사실은 일간을 중심으로 월을 또 하나의 자기의 도구로 보는 거거든요. 월지 자체를 도구로 보는 그게 격용론이고, 그죠? 격용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기에 나온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12운성 자체로 제가 음량으로 그냥 풀이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음량과 간지를 대입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12운성이 이해가 돼요. 오수는 없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안 되신다는 분이 있으시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신다면 다시 간지를 읽으시고, 그죠? 음량을 읽으시고, 책 읽고 안 된다면, 그러니까 책 읽고, 제 생각에는 책만 읽으면 이해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까 남들도 알 것이다. 이 정도면 알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 강의라도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지만 봐도, 그 간지의 작용, 그죠? 간지의 작용, 그게 삼합적 작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삼합적 작용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 삼합적 작용을 보면은 12운성이 그대로 해석이 돼요. 전혀 모순 없이, 상생상극하고 전혀 모순 없이 해석이 당연히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존에 명리학이 올라오면서, 학파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다. 왜 다른 부분이냐 하면, 이게 병하고 화토동법은 병하고 무하고 같이 보고, 정하고 기하고 같이 보는 거고, 수토동법은 임하고 무하고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개하고 기하고 같이 보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되게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죠.
저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태극을 그려놓고 얘가 열기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열기라고 말씀드렸고, 밑에를 습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그러고 무토, 기토, 그죠? 얘 토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습기, 습도를 품은, 그죠? 습도, 습기, 이게 품은 일종의 수증기.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는 이렇게 퍼지기만 하는 건데, 그죠? 이렇게 퍼진다 했죠? 얘들은 뭐다? 어느 정도 압이 있으면서 퍼진다. 이게 팽창하는 거죠. 그냥 퍼지는 것과 팽창하는 건 다른 의미인데, 얘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죠? 이게 수토동법.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화토동법, 밑에서 보면 수토동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량으로 보면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얘들이 여기가 싸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제가 되게 금방진데, 무슨, 공자가, 몇 수레입니까? 몇 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자가 읽으랬으면 읽어야지,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 도서관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꽤, 부산이란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그때는 그 동네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 중학교 나왔는데, 정말 낡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게 몇 권이 없었어요. 거기 장서가 한 3, 4천 권밖에 없었어요, 책이. 그러니까 요즘은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는 책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 3, 4천 권 중에서 좀 정말 필요 없거나, 제가 전혀 못 읽거나 흥미가 없거나 이런 책 빼고는 거의 다 읽었거든요. 거의 다 읽고, 그러면 한 3천 권 넘게 읽은 거죠, 그때. 3천 권 넘게 읽고, 옛날 책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옛날 책이 어땠는지 보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공자가 읽었다는 책이 종이책이 아니고, 대나무 엮어가지고, 그죠? 그걸 축편이라고 합니까? 한 권에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 책 저 정도 하면은 한 수레 정도 돼요. 책이. 그러니까 10수레 해봤자 저 책 10권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론 옛날에는 도사도 있었을 거고, 시 내리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많았겠지만, 그때의 지식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처럼 인터넷만 치면 확 뜨는 게 아니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한계에 의해서,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책 나오고, 이 책 나오지 않았을까. 그죠? 위에서 보면 화토고, 밑에서 보면 수토인데,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죠? 제가 공자보다 책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공자보다 훨씬 책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자분들도 전부 다 그 대장부입니다. 책 많이 읽은.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나온 이런 이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 대단한 책이죠. 연애자평도 그렇고 영리정동도 그렇고 보면은 얘들은 그러니까 화토등법을 쓴 연애자평은 주로 팔자 자체를, 사주 자체를, 좀 집단, 그러니까 이게 조상과 부모와 나, 자식, 이런 식으로 좀 집단적으로 생각해서 팔자를 한 그런 책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명리정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수가 들어가 있고, 그죠? 수가 들어가 있고, 수가 또 이게, 수토동법이란 말은 뭐냐면은, 좀 더 인간의 근본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다뤘겠죠. 그래서 주로 남녀, 생식, 이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궁합. 이걸 사실은 합이라고 하죠, 합. 그래서, 명리정 쪽에 수토동법을 지금 쓰는 데가 있는데 쓰는 데가 뭐냐면 궁합 볼 때 쓰고요. 저도 쓰죠? 궁합 볼 때 쓰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 보면 전부 다 음양 해가지고, 합을 가지고, 음양의 합 가지고 하는 형태. 풍수지리 음택, 양택, 죽고 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렇죠. 죽고 살고.
요런 문제를 다루는 게 주로 수토동법이에요. 그 다음에 좀 정신적인 문제. 수토동법입니다. 예, 요 수토동법을 그러면은 질문 내용은 뭐냐면, 질문 내용은, 이게, 그러니까, 무하고, 병하고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정하고, 기하고 같이 보는 이 관점과, 그 다음에, 무하고, 임하고 같이 보고, 기하고, 개하고 같이 보는 이 관점을 12운성을 이렇게 보면 어떤가에 대한 아니죠. 근데 이거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왜 아니냐면, 12운성은, 보시면, 12운성을 이렇게 보시면, 실제, 이제, 그죠? 목욕, 관대, 록, 왕, 쇠, 그 다음에, 병, 사, 그 다음에, 이제, 묘, 하고, 이제, 절, 그리고 이게 태, 양, 이래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밑에 들어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게 음적인 영역이 두 개밖에 안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운의 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의 크기가 수로 보면, 이쪽은 안 맞아요. 이쪽은. 이 수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수를 죽음으로 봐요. 죽음으로. 밤으로 보고, 죽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부터 끊겨서, 빛이 없는. 그 다음에 열기가 더 이상 주지 못하는 이런 영역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보는 게 수토동법이기 때문에 12운성을 저런 식으로 일반적인 12운성은 뭐냐면은 내가 태어나서 그 목욕하고 옷 좋은 거 입고 뭐 사업 시작하더니 벼슬 얻어가지고 잘 살다가 쇠퇴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방식이죠. 이래서 내 운이 등락을 보는 방식인데 밑에의 운의 등락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다? 이게 수의 영역이라는 거죠. 실제로 대입해보면. 그죠? 실제로 수의 영역이. 그러니까 수의 영역은 뭐다? 움직임이 없는 영역. 얘는 움직이는 영역. 그죠? 그러면 수토동법으로 무를 봐버리면 무하고 기를 수토동법으로 봐버리면 실제로 이게 반대가 되겠죠? 요게. 이 비중 자체가 밑이 더 커지겠죠? 비중 자체가. 그래서 거의 안 맞습니다. 해보시면. 저렇게 맞춰서 해보시면. 제가 드린 그래프를, 무하고 기를 임하고 개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형태. 그러니까, 좋은 운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운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잘 안 오요. 그래서, 그래도 12운성은 뭐냐면, 12운성은 재의 등락이에요. 재의 등락. 12운성을 대부분 보는 사람들이 뭐냐면, 재의 등락을 위해서 12운성을 많이 봐요. 재의 등락을 위해서. 그건 뭐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죠? 그러면 현실을 보는 건 뭐다? 그죠? 현실이잖아요. 그죠? 일반 사주 보는 방식이잖아요. 물론, 수토동법으로 보시니까, 그러면 수토동법으로 사주를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수토동법으로는. 12운성도 수토동법으로 보려면 볼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보려면 뭐냐? 이렇게 밑에처럼 맞춰놓고 보면 돼요. 무하고 기를 위에 맞추는 게 밑에 놓고 보면 되고, 일반 사주 보실 때도, 사실 그냥 사주 볼 때 물을 화 비슷하게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정도만 해석을 보통 합니다. 해석을 할 때, 실관을 해보시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실 때,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임처럼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물을 임처럼 해석해버리면, 그 해석법이 나오고, 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 풍수나 이런 거 할 때 해석하고요. 궁합할 때도 이렇게 해석하죠. 궁합할 때도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명리정종이, 제가 생각하는 저 명리정종이 맞다면 아마 요게 맞지 않겠는가. 그죠? 요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리정종 짓고 나는 연애자병식이 12운석은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